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개수 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 담당관 등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허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발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237억 8,776만 2천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8.09%인 161억 9,602만 8천원, 행정운영 경비가 0.39%인 9,173만 4천원, 재활동비는 31.53%인 7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상한 부족분 3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답으로 청년도 향상을 위한 부서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년활동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7회 산삼축제 및 함양군정 홍보예산 부족분 1억 4,6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군정 홍보 파워 블로그단의 미모집으로 1,0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께서 제출하신 그 자료에 보면은 2022년도 홍보 예산 총괄 현황이 12억 4천만 원이죠. 예, 12억 4천만 원입니다. 사용액이 지금 8억 8,484만 원 사용을 하셨고, 잔액이 3억 5,516만 원. 향후 계획이 지금 4억 4,043만 원으로 지금 모자란 부분 1억 4,600만 원을 지금 요청을 합니다. 네네. 2022년 4개군 홍보 현황을 보면은 창군이 21억 원, 합천군이 22억 9천만 원, 산천군이 27억 원, 함양군이 12억 4천만 원입니다. 타군과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으로 저희들이 22억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당초 예산
지난번에 심의할 때 7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지금 12억 4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했고, 이제 앞으로 축제 예산이라든지 향후 하반기에 이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1억 4,6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4개군 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은 합천군이 17억 6,800만 원, 산천군이 14억 3,100만 원, 거창군이 18억 8천만 원, 함양군이 19억 6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군정 홍보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죠. 예, 예. 뭐 5개 광고, TV 광고, 온라인 광고, 신문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작년에 예, 예. 그 대전역을 방문을 하거든요. 네. 대전역에는 그 하루에 7만 명 이상이 지금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또 거창군을 보니까 거창군에는 아주 제일 그 좋은 장소에 광고를 했고요. 우리 함양군은 찾다 보니까 저 약간 변방에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관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2021년 5개 광고 예산이 거창군은 9억 6,845만 7천 원이고 함양군은 4억 2,519만 원입니다. 딱 배 차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거창군은 아주 좋은 장소에 조금 그 광고비를 더 주더라도 장소에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이라든지 또 대전, 창원에 이제 저희들이 그 5개 광고로 LED 전광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5개 광고보다는 우리가 저기 SNS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의원님 지역대로 그 LED 전광판 5개 광고를 한다면은 인구가 밀집되는 그런 지역을 향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광고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일 정선을 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광고비가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곳을 찾아서 광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임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허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26페이지 제 상단에 포상금 신주 사업이지요. 네네. 그 사업 설명서에 보면 2022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안내서 최종 7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이 76페이지의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말입니까? 네, 우리 평가서가 우리 의회는 이 전년 76페이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76페이지 아닌데. 아니요, 저거 한번 보세요. 이 설명서 재료의 사업 개요에 예. 추진 근거에 네네. 최종 안내서가 76페이지가 누굴 보라고 해놨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게 아무 자료가 없다고요. 이 말씀이라요. 저희는 청렴도 그 평가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게 이제 기존에는 청렴도에 이제 부패 사건을 감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청렴 체감도를 60점, 청렴도를 또 40점에
그 부패 실태를 이제 감안하고 그래서 종합 청년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노력도가 이제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노력도 중에서는 그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또 전담 조직이 되어 있는지 인력과 예산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인센티브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함께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포상금 360만 원을 저희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76페이지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 요구를 했으면 네네. 그 평가 안내서 내용을 예.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네네. 76페이지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잘 숙지를 했을 텐데 예. 전혀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맞지요? 안 줬지요? 요 포상금 지급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청년정책 추진 체계에 이제 기관장은 고위직 노력과 리더십이라든지 그 100점 10점을 해놨고 또 기관장 청렴 의지라든지 조직 인력 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76페이지 안내서 한번 저희들한테로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네네. 용역을 하게 해달라 해서 지금 용역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2020년도인지 마지막으로 청렴도를 어찌됐든 1, 2등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 번만 더 용역을 해달라 해서 용역비를 승인을 해서 예산을 배분을 했는데 또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이 청렴도가 계속 하위 수준에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청렴도가 많이 상승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쉽게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약간 청렴도가 상위권에 올라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공무원에게 특히 이 배점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이 공무원들에게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해서 우수 부서를 시상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 평가를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라도 방법을 달리해서 그 부서별로 시상을 했으면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도 이게 1, 2등은 분명히 사부서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배점 기준이 정확하기는 한데 어떻게 전 업면 전 실과를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줄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배점 기준이 바뀌어서 체감도라든지 기관장 관심도 예산 편성 이런 게 점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가 좀 빠르다.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거는 차라리 국민들에게 시상금 제도를 둬서 어떻게 공지를 하든 계획을 세우든 해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금은 좀 빠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잘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정말 매년 청렴도가 하위권이다 보니까 정말 뭐라고 그런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청년도를 최우선의 과제로 군수님도 삼고 있고, 그래 맞춰서 저희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제 청년도를 상위권으로 도약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이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가 체계가 바뀌면서 전체 100점 만점에 청년도 노력도가 그 40점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공무원들 이렇게 포상금을 마련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자체 노력도를 한번 각 부서마다 또 업무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마련해 가지고 청년들 실질적으로 한번 높여보자 하는 취지고, 또 이런 그 청년 노력도를 우리가 또 끌어올림을 해서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또 40점이나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도 이런 그 포상금 제도가 추경 때 정말 절실히 저희들 하반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이해 추경에 또 그나마 추경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엊그제 또 뉴스 안 봤습니까? 우리 군 부끄럽게도. 그래서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 뭐 중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도 우수 부서 포상금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청년들을 위한 어떤 당초 예산의 편성이 좀 된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당초 예산서에 보면 정책 아이디어 변진대 제안 우수자 시상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업무에 적극성을 주기 위한 동기 유발이라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우수 부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5개 부서가 시상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집행된 내용입니까? 네, 지금 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거예요? 예, 연말에. 그러면 2021년도, 20년도 평가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연차 사업이니까. 네네.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당장은 요구 안 하고 회의 끝나고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왜 당초 예산을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청년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그 부서에서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다른 예산으로 보면 또 반대적으로 청렴활동 우수 부서도 있지만 포상금도 있지만, 또 당초 예산에 부조리 신고 민간인 보상금, 네네. 그리고 함양군 부조리 신고 공무원 포상금,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 공무원 포상금,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역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건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아직 실정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마찬가지 20년도, 21년도 근간에 한 1년, 1, 2년 사이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지불된 내용이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2년도 상반기에 21년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20년도, 21년도는 없고, 이제 22년 상반기에 공무원 출장예비 이제 부당 수령 의혹이 있어가지고 148만 원을 이제 건의기에 저희들이 이제 상환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보상한 내용도 없습니까? 민간인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네요, 근간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신고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게 있을 때는 예산이 잡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중간 부분에 군정 홍보의 다양화 부분의 예산 편성으로
항로와 산업 홍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당초에 협박 광고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6개사를 지불했는데 이거 1년치 계약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4개사를 더 한다는 겁니까? 예, 추가로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6개 플러스 4개에서 10개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금액 차이는 어떻게 1,000만 원씩 6개사를 했고 지금 이해 추경인 지금은 2,750만 원씩 4개사를 하는데 예, 예. 이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방송 사 또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예산이 반영된다면 네, 4개사는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이건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가름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예산을 청구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뭐 티타임을 가졌다든지 서로 공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전 공유는 아직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TV 스팟 광고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의 6개사 내용에 대해서 예, 그건 추가 다시 또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주간지 또는 통신사 광고비 당초 예산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네, 네. 그 부분을 같이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담당관님께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엑스포로 인해서 한 19억 6천도 홍보비 예상이 있었고 네, 2022년도에는 한 12억 4천 정도인데 네. 지금 우리 민선 8기가 출범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군정 홍보에 대한 기본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네. 있으면은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작년 이제 함량이라는 큰 틀로 함량이라는 이름이 뭐 함량 그러면 뭐 함안 이렇게 예보에서는 이야기할 정도로 함안 또 한평은 알고 있어도 함량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너무 사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량이라는 이름을 대회에 많이 알리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함량이라는 이름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렸는데 제일 큰 부분은 이제 함량이라는 이름을 계속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TV 광고라든지 또 언론 광고, 또 옥외 광고, 또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광고를 해 나가는데 이제 매개가 관광지라든지 또 농특산물, 축제 이런 천연문화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함량이를 알려 나가는데 저희들은 그런 함량을 알리는 큰 역할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이라는 이름을 대외적으로 높여 나가야 된다.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 방침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 수립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민선 7기나 별다른 거 없이 예, 예. 예, 그냥 함량을 전체 알리는데 네. 예, 기본 방침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이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사 광고비가 당초 예산보다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770만 원 6개 사. 이거 역시 한 4달 남았는데 2회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네네. 당초 예산은 710만 원씩 6개 샀는데 6개 사면 같은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신사면 네.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통신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군의 통신사들이 우리 군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있는데, 당초 예산 4,200 가지고는 1년 그 안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연말까지 더 추가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초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은 왜 예상으로 했습니까? 그 돈으로 소화를 했어요. 710만 원을 가지고. 당초에 이제 4,200만 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 6개 사입니까? 6개 사. 예예. 710만 원씩 지불했는데 예예. 그럼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계약이. 1년치가 저게 아닌가요? 지금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말까지 하기에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770만 원씩 네네. 2회를 더 준다. 예예. 동일한 6개 사이에, 그죠? 네네. 추가로 지불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6개 사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 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 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이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제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제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27억 1,531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26억 5,401만 천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6,130만 5천 원입니다. 30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3,280만 원이 증액된 27억 1,53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일반 보전금은 선정 인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위해 37명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 사업,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상단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민간 이전에 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이주정착 지원 사업 민간 이전에 창업비 4,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공간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포상금 다음 페이지 부서 및 지금 포상금 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 운영 및 관리, 미지급 용지보상과 함양 IC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미지급 용지보상은 상속등기 지연 및 미등기로 인한 미지급분이며 함양 IC 주변 정비사업은 유성 케어링 이용원 등 이용자의 진입부, 진출입 회전 반경 및 차량 경행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 간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전략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전략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 도비 보조 사업은 계속 사업이지요. 예, 장기장 올해 두 번째로 하는데 이 사업은 한 번 받으면 두 번 지원은 안 됩니다. 한시적으로 1인 1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지금 도비 50%, 공비 50% 지원을 하는데 작년 한 번 하고 올해 두 번째 계속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예, 계속해서 있죠. 근데 이제 지원되는 거는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신청인 한 사람에게 한 번 1회. 한 해 지원. 그 다음에 그 국비 보조 사업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이거는 이제 국비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15, 우리 35%지요. 이건 아마 17명을 지원 대상자로 하는 것 같은데 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그러냐면 한 가지만 청년 월세 도비 보조 사업은 15만 원 지원을 하고요. 맞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은 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국비 보조할 때 이제 침대로 먼저 했겠죠. 근데 그걸 구분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알아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희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고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요 모델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20만 원 지원되는 거는 우리 군부비 원룸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 대신에 그 청년들이 중위소득 60% 이하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은 더 까다롭습니다. 중위소득 자기의 소득 플러스 부모 소득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국비 사업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도비 청년월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국비를 같이 홍보를 했어요. 우리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만 원을 받게 해주고 2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실질적으로 15만 원보다는 20만 원이 더 나으니까 이 사업을 받듯이 좀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비 부담률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청년월세가 좀 더 낮고 도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송부를 하고 있는데 신청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이게 사전에 이제 행복이험에서 이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국비 안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위소득 그럼 개인 중위소득 60% 이하만 도비보조 사업은 해당이 되고 국비는 부모 재산까지 합산해가지고 몇 프로입니까? 그것도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이 얼마냐면 3인 가구에 419만 원 이하. 이제 가구별로 다르겠죠. 인원수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국비 대상이 되면 국비부터 먼저 받도록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을 15만 원이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청년 함양군에서는 19세에서 45세로 묶어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 보조 사업 외에는 34세까지 한정이 돼 있어요. 19세에서 34세. 그래서 이제 좀 자기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분산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 국비 보조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 아닙니까? 여기 이제 대통령 공약도 있지만 그 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확정이 돼 내려가지. 지침은 8월 22일 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저희 이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우리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군청 홈페이지에도 띄어져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보도자료에 이걸 얹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럼 현재까지 접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접수는 정확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5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국비 보조 사업 17명 채점을 해야 되고 예.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은 총 몇 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은 47명. 21명에서 17명. 17명으로요? 예. 이건 조정을 했으면 벌써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금액만큼 신청자가 금액 이상 들어와야 예. 우리가 심사도 하고 하니까 예.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월세 지원이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인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합니다. 공개적으로. 32페이지에 그 시설 유지 보수에 관련돼서요. 지역개발 사업에 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 IC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미지급 용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요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도로를 닦고 바로 이제 그 시행을 다 해서 완료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유권이 다른 거예요. 이제 아버지 부모님 앞으로 있거나 이런 부분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이제 본인이 확정받아서 그거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미지급 용지인데 요거는 현재 총 3명이 해당이 됩니다. 토지하고 지상물 같이 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IC 주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논란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교통공단에 요 한번 사전에 조회를 해보니까 척도 진출입 관계를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 교통에 우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양 IC 진입하다 보면 바로 우측에 유선 케어링이 있습니다. 그쪽 들어간 진입도를 사전 자료를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으니 설명을 쭉 해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 자, 사전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거든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함양 IC 주변에는 함양 IC에서 나와서 로타리가 바로 있는데 그 로타리에 오면 바로 함양 IC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좀 개선을 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많이 건널 수는 없고 해서 그쪽 내부에 가감차선 좀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6개 정도의 회사가 있고 주택이 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유동인구가 하루에 한 50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안전을 좀 확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1페이지 중간에 청년 이주정착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상은 사업 설명서를 봐도 대상이나 인원은 안 정해졌거든요. 예. 어떤 기준으로
몇 명까지 예.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먼저 도비보조사업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제, 2개 단체 정도를 공모 모집을 해서 작성한 계획으로 있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규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좀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적정하게 들어오면은 2개 단체에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해서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50%, 그 다음에 인건비가 30%, 그 다음에 운영비가 20%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단체라 했는데 예, 단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 되죠. 아니, 저희 오늘 회 마치고 나면, 의원들이 별다른 특별한 거 없으시면 공고를 통해서, 지금 2개 단체를 정할 계획입니다. 정할 때는 공정하게, 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 밑에 있는 청년 이주정착 지원 사업은 창업인데, 이거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한 5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그 보조를 다 줄 수는 없고 한 20%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는 인테리어나 그다음에 임차료, 기자재 설치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청년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주하는 청년에 한해서 예. 어떤 그런 기준이 있겠네요. 예, 예, 기준을 정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하도록 그렇게. 그렇다면 이 역시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는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또 신문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은 얼마나 했습니까?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 예, 예. 사전에 공모를 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사전에 좀 일찍 내려왔으면 성립 좀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도비가 결정이 늦게 됐습니까? 예, 늦게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요 이거를 거쳐가지고 홍보를 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좀 제가 솔직히만 우리 또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보고 또 좋은 그 사업계획이 되시도록 예산하고 확정되기 이전에 홍보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도에서도 예. 연착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금액이 도에서도 청년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비 확보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 도의원님들 3분이 안 되시는데 예. 물론 평균치를 보고 고르게 지자체에 예. 배분을 하겠지만 저희들 실정 같은 경우에는 또 농촌 지역에 이주정착이라는 지원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도심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 가능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쨌건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 말씀대로 이제 이게 도의보조사업도 지금 온 게 밀양, 남해, 고성, 함양 이게 4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가서 설득을 하고 4개군에 선정이 됐네, 그 중에. 예,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예, 예, 예.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이게 활성화될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이걸 결과물을 제출해야 도에서도 다른 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싶겠지만 어쨌건 모범 사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혁신 전략 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항상 우리 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수, 이용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시출 예산은 748억 578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702만 3천 원을 정액한 748억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먼저 활기찬 군정 운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3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93만 2천 원을 편성하고 복리후생 정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 적립기금 환급금 1,111만 7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억 2,845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 시범 운영에 따른 예산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2,854만 원, 사무관리비 346만 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정보화 교육 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5만 3천 원을 정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교부금 증가에 따라 공무직 도로보수원 근로자 보수에 군비 5,343만 4천 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5,76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에서 4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36페이지에 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안내 그 홍보물 제작비를 아마 법률 제12조에서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례 제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조례 이 표준안은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한 상태고 현재 그 시행령이 아직 그 공포 중이라서 시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법만 통과하고 시행령은 아직 공포 안 됐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시행령 공포되는 대로 조례 시기 놓치지 말고 적시로 조례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민호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증 5,507억 8,263만 3천원에서 329억 557만원 증액한 5,836억 8,8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 수입이 212억 2,244만 9천원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이 6,454만 1천원 증액한 132억 8,3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 임대 수입에서 함양 스포츠 클럽과 함양군 체육회 사무실 사용료 1,354만 1천원, 사용료 수입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300만원, 사업 수입에서 대봉산 태양광 발전소 전력 판매 생산 수입 4,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11억 4,639만 3천원 증액한 76억 6,99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 함양 산삼 항로익스포 조정위원회 잔해재산 11억 4,639만 3천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6억 8,534만 9천원을 증액한 2,763만 3,9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236억 3,034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를 민원보금사과 등 5개 부서 5개 사업에 20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0억 9,623만 9천원을 증액한 302억 9,9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28억 4,923만 9천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기획감사 담당관 등 상계 부서 9개 사업에 12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71억 6,248만 3천원을 증액한 1,773억 6,6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핵심 전략 담당 등 15개 부서 75개 사업에 26억 9,903만 2천원 증액한 953억 9,680만 5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별 정감사항은 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8페이지 아랫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일자리 경제과 등 상계 부서 7개 사업에 3억 1,708만 1천원을 증액한 188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은 행정과 등 9개 부서 19개 사업에 9억 2,189만 1천원을 증액한 187억 9,6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핵심 전략 담당관 등 18개 부서 170개 사업에서 32억 2,447만 6천 원을 증액한 443억 5,6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사항은 1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7페이지 아래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52억 4,943만 5천 원을 감액한 464억 6,7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잉여금 중 순세계 잉여금 52억 4,94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시행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67억 6,129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53.98%인 36억 4,985만 3천 원, 행정운영비가 1.65%인 1억 1,143만 8천 원, 재무활동비가 44.37%인 30억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7억 9,029만 5천 원에서 2,900만 4천 원 감액한 67억 6,1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관리 기간제 1명이 공무직으로 정함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2,90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계십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마무리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해. 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가전 전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강석 위원장님, 이용근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가 총 예산액은 182억 2,890만 6천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99.62%인 181억 5,877만 8천 원이며 행정운영비는 0.38%인 7천만 12만 8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2,270만 6천 원에서 25억 620만 원 증액된 182억 2,89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함양문화원 변압기 교체공사를 위하여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예총 지원사업입니다. 함양문화 마당극 제작사업을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군비 7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5,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개성 발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됐던 정월 대보름 행사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읍면 농악대 지원과 함양 들소의 시연회는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군비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사업비 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 야외무대 운영사업입니다. 상림 야외무대 운영사업 역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지출액 10만 원을 제외하고 군비 2,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다벤 뉴스 인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군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입니다.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발표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지원금이 1인당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19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두 정의창 기념사업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도비 증액분을 1,400문 반영하여 군비 1,4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도비가 657만 6천 원 증액 편성되어 재원 비율에 따라 군비 1,53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경남 도민예술단 운영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변경물을 반영하여 1,400만 원 감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도문화예술과 도비 중복 지원으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으로 2022년 3월 4일 문체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가 8억 원 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군비 8억 원을 정해 총 사업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 용추아트밸리 협동조합이 우리군과 협력하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600만 원의 20%인 군비부담금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입니다.
국가보존교부 결정으로 총 사업비 1,300만 원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함양 1두고태 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비지정 문화유사인 고려 외부 상서 박선 신도비각 복원을 위하여 4천만 원 증액하여 총 예산 8억 4,897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남계서원 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남계서원 하단 조성을 위해 군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재료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마천 한지장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1억 1,340만 원, 도비 972만 원, 군비 2,268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4,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 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10건에 2억 원, 용추 5톤 캠핑장 일반 예양장 조성에 5천만 원, 백무동 주차장 협의 지원에 따른 잔여지 보상금으로 3천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 방역 및 수용 폐쇄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100%로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의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820만 원과 방역 물품 구입비 420만 원 등 총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야영장 하지 안정성 확보 사업입니다. 관내 야영장 중 용추 솔밭 관광농원의 하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글램핑 천막 교체 및 이전 설치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민간 보조 사업비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林권 주변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상林권 주변 관광 개발 사업 잔여 부지 매입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문화가 풍성한 관광도시 함양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과 제2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에 주요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의 분비 2억 8천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예. 관광시설물 소규모 수리 수선 중에 지리산 조망공원 휴게소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 매점 말이죠. 여가 신수관 검사특별에 들어가는 옛날 매점 말이지. 아니 지리산 조망공원. 아, 매점. 그 지리산 조망공원 그 매점을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 저 건물이 오래돼서 우리가 저기 앞으로 리모델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장소가 지금 그 매점 건물 말입니까? 매점 지리산 조망공원. 지리산 조망공원에 보면 현재 신축한 장소 같은 것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축해서 공사한 거는 아직 입찰 단계에 있고 아직 그거는 입탁자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매점 겸 그 식당 겸 이래갖고 아직 리모델링 뭐 내가 되고 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이번에 신축한 거하고 해서 같이 이번에 그 기타 공부를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넓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은 2천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키드든지 말입니까? 예? 예, 예. 소규모 수리 시설 해가지고 10건이 지금 2천만 원 해가지고 2억이 잡혔다 아닙니까? 예, 예, 예. 요거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10건에 대략적으로 이용해놨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하게 되면 세부 설계 내역을 빼가지고 고리 추진하도록 아니, 그래, 지금 예. 그 매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매점하고 한쪽에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용도를 어떻게 쓰시려고? 신축 건물은 그 자치 변경으로 휴게 겸 자치 변경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그 안쪽에는 실제로 그 식당 들어가 안 들인 지역이고 그 매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뭐 국수도 팔고 음식도 김밥 약간 팔다 지금 그거는 안 하고 지금 매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만 구건물에 대해서 내부만 간단하게 한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신축 건물하고 구건물하고 같이 해서 위탁자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리모델링이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도장이나 이런 걸로 그냥 처리하는 걸로 네, 간단하게 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61페이지 내나 관광시설물 소규모 수리 여건 2천만 원 10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안이 용추 사평의 그 팔각정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천공사장 밑에 그 말이죠? 예. 그 건물은 아마 문화가소라고 아마 산림가소관을 알고 있는데 산림가. 예. 캠핑장하고 경계선 그 말이죠. 천공사장 바로 밑에. 그렇죠. 캠핑장. 예. 그거는 소관이 산림가소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산림가에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결과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채수 의원님 예, 우리 질의하십시오. 이용건 의원님 그 질의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관광시설물 소규모 수리 사업이 이제 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10개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시설물 10개 정도를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략적으로 그렇죠. 우리 10군데를 따랐는데 네. 세부적 설계해가지고 또 설계 금액 따라서 또 사업장 조절되고 막 그리. 그러게 이제 이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2억을 얹어서 승인을 해서 급한 것부터 처리한다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대략적으로 이제 10개소를 잡아놨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지리산 조망공원 그 내부 수리도 확실히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지금 사업 계획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용추 오토 캠핑장 그 일반 야영장 조성하는데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해요. 현장 가 보시면 이게 우리 함양군 재산인데 관리가 지금 현재 그 위탁업체 사장님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얼마나 건물을 아끼고 사업을 잘 하려고 함양군에 그 관광객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내가 봐서는 우리 군에서 우리 건물을 그렇게 요구를 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소홀히 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본 건물에 지붕을 세워서 그 당시에 막 물이 줄줄 새고 화장실에 물이 새는 것을 공사를 해서 얼마 전에 공사를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옆에 또 비가 오면은 뭐 비가림인가 뭘 안 했는가 뭘 여튼 공사가 잘 못 됐어요. 그리고 뭐 물이 완전히 치고 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이 형편없어요. 그 정말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것도 좀 제거를 철거해서 반듯하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수리를 하던 너무 작아요. 작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마당에 주차장이죠. 큰 주차장 해놓는데 나는 그 이상한 건물 하나가 우리 군기인 줄 알았어요. 그 건물 한번 보세요. 예, 예. 그 옆에 보면요. 그 우리가 앉는 그 휴게 의자 평상이라 하나요? 네, 데크. 데크도 관리가 잘 안 됐는데 그 앞에 그 평상 3개를 내놨어요. 3개인가 4개인가. 그것도 우리 함양군 건지 우리 건지.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우리 군에서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연 써놓은 주차장 그것도 그리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공연이란 그 간판을 뗐는지는 몰라도 공연으로 해놨으면 공연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야영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프랑카드만 여기는 머성구역입니다. 함양군 해가지고 그것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 전체를 한번 어떻게 우리 건물을 예쁘게 그 구조를 변경하든 따듬어서 그야말로 야영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관광답게 와서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우선 또 뭐 한 가지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한번 그 노을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건물이고 이래서 용추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다시 짓기로 했는데 우선에 수리만 했거든요. 그 뭡니까 이거 매도 7동이 있습니까? 네. 그거를 뜯고 지어야 될 건데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우선 사용하도록 했는데 잘 한번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강석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 정자는 산림녹지과 소관 같은데 예, 예, 그것도 녹지과에 전달해서 예. 그것도 좀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정자까지 가는데 용추 캠핑장 그 지금 공연 써놓은 거기서부터 지금 정자까지 가는데 그 엉망진창이에요. 풀이 거기 한 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그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네, 아마 그 경계선부터는 산목지가 소관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풀을 베게 되면은 그 들어가는 산책로가 있지요. 네. 그 산책로가 있는데 정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정자까지 가면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식당입니까? 천공산장. 천공산장 앞에 거기 아마 우리 땅일 거예요. 그것도 명확하게 해서 산책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산림녹지과에 따로 이야기를 하기는 할게요. 근데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데크도 그 일주문까지 그 밑에 어딥니까? 심원정에서 일주문까지 하든 그 위에까지 하든 어차피 계획을 세우시려면 아니 면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좀 걸어서 좀 산책할 수 있도록 그 데크도 한번 사유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데크 그 개인 사유지도 있을 건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정말로 용추를 찾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텐트 치고 야영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좀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60페이지에 상단에 그 시설비에 함양 1두고택 그 방충제 도포공사에 이거는 군비 부담률은 없던가요? 국비만 있네요. 예, 100% 국비입니다. 이거는 군비 부담률이 없어도 됩니까? 예, 예. 일단은 국비 사업이라서 군비 부담 안 하고 우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 삭감하고 16억에 예.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안에 그 몇 개 예산 몇 개 사업은 다 삭감을 하고 여기 다 포함돼 있지요. 예, 다 포함돼 하나도 있습니다. 누락은 안 돼 있지요. 예, 그죠? 예. 그 군비를 삭감하고 여튼 보조금을 여튼 가져오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과장님 문화예술 분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55페이지가 아닙니다. 54페이지. 문화원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변압기 교체 공사가 요구됐습니다. 예. 그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무슨 사유로 변압기를 교체를 합니까? 변화기 자체가 아마 낙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피해를 입어갔습니다. 낙내에 의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자체가 문화원이 이제 함양 군시설이거든요. 예. 함양 군소로 명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비를 투입해갖고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례입니다. 변압기가 낙내에 의해서 예, 망가졌네, 그죠? 예. 그럼 같은 규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규모로? 예, 그 같은 규모로 해야 같은 용량으로 들어가겠네, 예, 그죠? 이번에 그랬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이번. 지난번에 거기 약간 비가 오고 뭐 바람 불고 그럴 때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궁금했고요. 56페이지 마찬가지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 예, 함양 들소리 연반 제작이라 했는데요. 예, 통계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이건 직영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함양군에서 이제 우리 직영을 하면 되거든요. 들소리 음반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지금 음반이 2019년도에 이제 악보를 제작해놨는데 그 14가지 종류로 해갖고 악보가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반만 악보만 제작으로 아직 음반을 제작이 안 된 상이라 우선적으로 그 14가지의 그 곡에 대해서 일단 음반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때까지 왜 늦어졌었고 2019년은 벌써 4년째가 돼가는데 그죠? 그 당시 그까지만 해놓고 이제 다른 추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관계 부서에서 관심이 없던 겁니까? 뭐 군행성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처음에 그러면 그쪽 예산을 14가지를 이렇게 발굴할 때는 예산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악보만 제작으로 돼 있고 악보 제작해놓고 보니까 음반도 이제 필요하다 그런 이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악보 제작까지만 하고 하고 악보 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음반도 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연계 사업은 그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인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계속 잔잔한 건데도 한 번씩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비진령 문화유산 보수 여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기 일식이 들어왔는데 남산마을의 그 영맹제 아래 보면은 그 함양 박씨 박선 묘역하고 저기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
그 남산마을 바로 건너편에 보면 기존에 있었는데 그 상 자체를 이제 마을 앞으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 마을 앞으로. 예. 기존에 있던 그 터가 그대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 이전한다는 그런 예, 이전합니다. 이전비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예. 여기 보면 이제 외부 상설한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비진영 문화재. 예, 비지적 문화재입니다. 보증금 심의를 8월에 했습니까? 예, 그거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말고도 비지적 문화재가 많거든요. 우리 서로상대평가 한 603개 정도 현재 현황이 예, 지금. 그럼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다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떤 요구가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예, 연차적으로. 올 초부터 계속 이제 그걸 이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뭐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존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그 예산 범위 안으로 신청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제 기존의 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나와서 이제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그램핑 천막 교체 사업인데요. 예. 자부담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는 3개소 중에 21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지금 1개소를 천막 교체로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거는 연차 사업 개념인데요. 또 23년도에 1개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이제 이건 공모 사업입니다. 우리 야영장이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그 네. 이제 사업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신청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경상도에서 이제 평가역 선정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비가 1,400 정도 드는데 이제 70% 보조받고 30%는 자부담하는 걸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차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3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공모 사업을 할 때 민간 보조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총 사업비는 21년도부터 22, 23 이렇게 3주년 계획으로 3개소 공모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21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예. 지금 2회 추경 때 당초 예산도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980만 원. 요 개소수는 이제 요 같은 지역이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 같습니다. 가지고 매년 공모사업으로 이제 매년 이런 사업이 이제 신청하라는 공문 내려옵니다. 예, 같은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도에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규모로 980만 원 예상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 이건 확정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전체 사업비 1,400인데 70% 보조, 30% 자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장소까지도 표기가 되면 좋겠다. 그램핑장이 또는 좀 전에 20개소가 있다 했는데 예. 지금 21년도에는 어디를 했고 좀 전에 다른 장소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2회 추경은 없었고 23년도에는 한 개소가 또 금액만 정해진 겁니까? 장소는 안 정해지고 솔밭 관광농원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이제 이양자마다 그 사업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다 있습니다. 가지고 일정 금액을 정해진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니 영추 계곡에 영추 솔밭 관광 농원에 이걸 사업 공모를 했다. 그런 예. 내용으로 예.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올해는 한 군데 맺고 내년도에 또 공문에 들어오면 다른 데 또 대상자가 있으면 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디를 했는지 또 확인 좀 해주십시오. 21년도에.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임채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2페이지에 시설비 제일 마지막 하단에 예. 그 상림권 주변 관광개발 사업 그 잔여부지 매입비 이래가 4억 원이 편성 요구를 했네요. 예. 근데 이 지금 천년의 정은 잔여부지는 어디에 끼 남아 있습니까? 천년에는 가운데 지금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정상부위에. 알아요. 예, 그 구위에 지금 샛필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나무 군락이 위에 만당이 돼 있는 거 예. 그거죠? 예, 그 거기 정상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유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이게 보상이 불가능하다 하던데요. 이번에 이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이 특별조치법으로 그 등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편성. 거기 처리도 되기 전에 사업을 했어요. 이게 매입하기 전에 매입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공사를 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은 우리 조치법에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했습니까? 예, 조치법에 등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유자가 자손이 있습니까? 공유 이제 집은 이제 소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이번에 했거든요. 공유 집은. 공유자가 이제 그 있던가 아무도 찾을 길이 없다 하더만도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게 등기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 사람 대해서 조치법을 해가지고 보상을. 그 잘못하면 그분한테 줬다가 조치법에 해도 잘못되면 다시 또 우리가 또 다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옛날에 아니에요 그 모 건물처럼 두 번 그게 무효가 될 수 있더라고요. 조치법에 해도 분명히 소유권 이전을 함양군으로 가져와도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함양군에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제가 혹시 있습니다. 다시 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임시주차장 잔여부지는 어디를 걸 지금 말합니까? 그 상림 안에 왼쪽에 그 집 한 채 있는 거 보고 그래요. 지금 저기 그 산삼 그 센터 짓는데 바로 예, 그 예. 옆에 그 옆에 보입니다. 그 8m 도로 옆에. 아니 그 기능센터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럼요. 주차장 옆에. 예. 예, 그 옆에 바로 있는 부지입니다. 내가 저 산림청에서 짓는 거 그거 보고 안 예, 그래요? 예, 그 옆에 바로. 그거는 들어가는 입구는 결정 다 끝났습니까?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왼쪽에 거기 우리가 그걸 매입한다 했었거든요. 그거는 했는가? 8m 도로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안에 거는 우리가 팔고 들어가는 입구는 우리가 사거든요. 쉬운 말로 풀이하면. 아, 그는 산삼 엑스포가에서 추진하는 장난. 강강가에서 안 하. 예, 예. 그 강강가에서 토지 매입은 하고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엑스포가에서 엑스포에서 하는 추진한다 거. 합니다. 예. 그럼 우리 요거는 요 사는 거는 요거는 우리까지 삽니다. 어디쯤입니까 장소가? 요건 어디쯤이고? 이쪽에 지금 임업시 지원장 이거 가수원인가? 여기 가수원 밭으로 돼 있거든요. 밭으로 돼 있는 우리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입니다. 금갑점이 땅인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지금 텐트 하에서 축제 오케이, 알아. 하는 곳은 그럼 이거는 보상 협의가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없네 그 주변에는. 예, 예. 그 천년의 정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이들이 처음에 그 천년의 정원을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문제 없이 좀 잘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